안녕하세요. 건박부자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사님, 네. 이번에 그 핫하디 핫한 네. 그 이태원동에 네네. 건물이 3,500만 원에 나왔다고 해서 네네. 엄청 관심이 가요. 네네. 무슨 내용이죠? 제가 그 공매 물건으로 네네. 이태원에 음. 3층짜리 건물을 네, 단돈 3,5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최저가. 최저가가. 야, 근데 최저가라고 해도 너무 싼데? 그쵸. 네. 문제는 뭐가 있겠죠. 네, 내용을 살펴봐야겠네요. 한번 네. 살펴보시죠. 예, 그러시죠. 일단 공유재산, 건물 매각, 음. 입찰 공고고요. 네. 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용산구가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용산구의 네. 공유재산 건물. 네. 네. 용산구의 공유재산 건물을 지금 매각한다는 공고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가 용산구. 네, 용산구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건물만 지금 매각하고 있어요. 네. 건물만. 네. 토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고요. 건물만 263.8. 네, 제곱미터. 네, 우리 평으로 환산하면 한 79평. 네, 주소가 보니까 용산구 이태원동 그렇습니다. 116-3번지네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해밀턴 호텔 아시죠? 거기 뭐 알죠. 네, 유명하니까. 해밀턴 호텔 네. 뒤에 가장 메인 상권에 그렇죠. 가장 맞아요. 중간에 있는 물건이에요. 정말 A급지네. 네, A급지입니다. 그런데 그 최저 입찰 금액이 3,484만 9천 원. 아니 건물만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도 뭐 토지는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너무 관심이 가는 가격이라고 그렇죠. 관심이 생각이 가죠. 드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시세 조사나 네, 이제 그렇죠. 물건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입찰 마감 기한이 지금 오늘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그렇죠. 찍고 있는 네네네. 오늘인데 맞아요. 네.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요 파란 글씨가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읽어보니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 토지를 네.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체결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써 맞습니다. 있네요. 네. 지금 매각 물건은 용산구 소유의 재산인 건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있잖아요. 그 대지는 국가 소유예요. 그렇구나. 용산구와 국가는 또 다른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은 내게 되는 거고 네네. 토지는 빌려서 쓴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럼 지금도 용산구청은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내고 빌렸었겠네요. 그렇죠. 용산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그렇구나.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 공고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한 880만 원 정도의 880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용산구청이 쓸 때는 네. 이 정도 금액이 안 돼요. 네. 한 절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 개인이잖아요. 네네네. 공익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880만 원 정도의 대부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880만 원을 내더라도 네. 너무 핫한 거리라서 뭐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유추를 해보고 저희가 그렇죠. 접근을 했는데 네, 맞아요. 한번 위치를 한번 또 볼까요? 네네. 네, 위치를 한번 보면 위치가 네. 용산구 이태원동 116-3번지고 이태원역에서 가장 핫하다는 이 해밀턴 호텔 그렇죠. 그 뒷골목이에요. 네. 정말 위치가 여기서도 너무 가깝고 저기 프로스트나 글램이나 이런 부분은 유명하죠. 다 아는 네. 곳이죠. 네. 그래서 거리를 한번 보니까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이 핫한 네. 해밀턴 호텔 뒤에 거리들. 이 핫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보니까 이 물건이네요. 이 이게 물건. 지금 현재는 공공용 건물이라고 그래서 네. 이태원 관광특구 그렇네요.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렇네요. 이태원 관광특구 건물입니다. 홍보관.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핫한 골목이에요. 이 느낌이 오시죠? 이 보면 뭐 이거 이태원 클라스의 뭐 꿀밤 이것도 그렇죠. 나오고. 네. 이 거리에 이 3층짜리 건물 지금 보시면 3층짜리 건물이죠. 이 건물이 3,5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네.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제가 여기를 좀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뒤에가 아마 이렇게 고지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그렇네요. 네,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네. 돼 있죠. 약간 고지대 형태고 이 거리가 메인 거리는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3,500만 원의 건물이면 너무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물 정보를 한번 살펴보죠. 네네. 네. 건축물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이태원동 116-3번지의 건축물 정보인데 일단 그 연면적이 네. 263.8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111.84고 야 1966년도 건물이네요. 네,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네, 이거 뭐 엄청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미 사실 연식은 한참 지난 건물로. 그런데 저 골목을 잘 아시겠지만 저 골목에 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네, 다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 계속 리모델링하고 개조해서 쓰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니까 용도가 네. 사무실, 네. 뭐 새마을 금고, 그래서 네. 사무실 용도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저 물건에 그렇죠. 접근을 할 때 그렇죠. 저기서 사무실을 운영한다?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감성주점이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바, 그렇죠. 펍,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네. 따질 게 생기죠. 네네.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정화조 문제라든지 그리고 네. 이 건축물의 현황이라든지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현황 도면이 반드시 그 신고 서류로 허가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권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그 사항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1층 면적이 네. 36.26제곱미터네요. 네. 되게 이상하시죠? 이게 아까 지금- 이렇게 똑바른 건물로 네, 보였는데 아까 사진으로 볼 때는 한 11평밖에 안 되네. 그렇죠. 응. 그래서 1층이 임대료가 가장 비싸게 잘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층의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조금씩 따질 게 생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층의 면적이 작은 이유 이것도 한번 조 대표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는 1층의 면적이 작은 건 아까 그 거리 그 로드뷰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뒤편이 계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계단 뒤에는 안반이라든지 네네. 뭔가 공간으로 쓸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형태, 그러니까 또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파쇄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건물들이 이태원에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안반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앞부분은 건물을 깔고 그렇죠. 뒤는 안반을 올라가는 그 상태대로 그냥 건물을 앉힌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층 면적이 이렇게 커지는 거 보니까 네. 그죠? 2층은 111.84, 그러니까 약 한 34평 되고 네네. 3층은 조금 더 크네요. 한 35평 되겠네요. 네, 115.7제곱미터. 그런데 이거를 정면에서 볼 때는 네, 정말 그냥 똑바로 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그래서- 로드뷰상 그랬는데, 그래서 1층의 면적도 한 34평쯤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로드뷰상 공구상 보니까.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그게 아니라 실제 1층의 면적이 작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면적을 파악을 해보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뭐 3,500만 원이니까 사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사무실 목적으로 저희가 임대할 게 아닌데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현황에 위법성이 없어야 돼요. 대장과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점들을 거거든요. 확인하는 게 좋은지. 일단은 위법성 여부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 그 신청할 때 위법적인 사항이나 또는 현황과 도면이 안 맞는 사항이 있으면 용도 변경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일반 음식점과 사무실은 이 대표적으로 정화조 용량이 달라요. 정화조가 더 커야 해요. 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반드시 파악하고 그 기존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죠. 아, 확인을 그래요?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 1층의 면적 부분이 어떤 불법성이 있는지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매도인이 용산구청이잖아요. 그렇죠. 용산구청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불법이 있는데 우리한테 팔아놓고 우리한테 불법을 물으면 안 되겠죠.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내용에는 불법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런 답변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들었죠. 정화조는요? 정화조는 지금 우리가 일반 음식점으로 쓰려면 굉장히 용량이 큰 정화조가 들어와야 된다. 증설한다.
얘기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오늘 입찰 마감 기한인데 저희가 입찰을 포기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그런 이유가 되고 정화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화조 용량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바꾸려는 용도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면 증설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기존의 정화조를 개선해서 그 용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에요. 또는 연간 뭐 2회를 또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정화조를. 그렇게 해서 용량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용량이 안 나온다라고 보인 거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증설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로드뷰상 이 건물을 봤을 때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뒷공간도 막혀 있다고 하면 그렇죠. 대지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아예 없어요. 거기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용적률이 어때요? 지금 이 건물의 용적률이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초과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아, 그렇죠. 여기가 지금 제가 아까 살펴봤을 때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그 토지 이용 계획상에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용적률을 다 사용하고도 더 넘어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36제곱미터고 이거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136제곱미터에 150%까지 이제 연면적을 쓸 수 있는 건데, 아까 263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그냥 한참 넘어버리죠. 네, 한참 넘어버리죠. 근데 아마 이거는 과거의 건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1종, 2종, 3종 이런 게 세분화되기 전에 6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그렇죠. 그 면적으로 지어서 그거 자체를 불법으로 하진 않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층의 면적이나 이 현황과 면적은 일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거는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계획하는 건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정화조, 그 다음에 면적. 네, 그거는 현황과 일치되는지, 네, 그거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좀 뭐랄까 더 깊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병자님이 실제 현장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 현장에 조사를 가서, 위해서. 네, 시장 네. 조사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네, 했습니다. 네. 어떻게 시세가 조사됐죠? 지금 이곳에 우리 사실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었고 사실은 사고도 좀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넘쳐서 모든 가게가 다 웨이팅이 걸리는 이런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임대료는 어떻던가요? 임대료가 지금 1층의 임대료 1층의 임대료는 뭐 적게 보수적으로 네. 한 20에서 네. 한 50만 원 사이. 갭이 엄청나네. 그렇죠. 네. 그 장사가 잘 되는 집, 장사가 조금 덜한 집 이렇게 돼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뭐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엄청나네. 그리고 2층은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테니까 네. 대략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예. 3층 시세는 한 10에서 12만 원 사이. 이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 면적 대비해서 네. 뭐 보수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네. 또 이런 그 투자에 앞서서는 그래서 보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층이 뭐 장사가 잘 되리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적도 좀 작기 때문에 그렇죠. 한 25만 원이라고 보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뭐 12만 원, 10만 원 이런 임대료 적용을 했을 때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산해 보면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네. 뭐 한 계략적으로 한 1,030만 원 정도. 네, 1,030만 원 정도의 네. 임대 수익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이거는 이제 임대 수익인데 단순하게 임대 수익인 게 아닌 게 또 아까 토지 사용료를 대불료. 대불료를 네.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까 88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으로 1,030만 원에서 지출로 880만 원을 빼면 우리한테 순수익이 남게 되는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월 150만 원 받는 것도 작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아까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건물은 제가 아까 그 화면상에서도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는 영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개방감도 주고 전면도 이렇게 1층에. 공사를 하고 1층도 뭐 위에도 뭐 테라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방형 창문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66년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6년도 건물이면 보수 보강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주요 구조부를 이렇게 철거를 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그렇죠. 건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도 뭐 억소리 나거든요. 예, 그럼 그 돈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월 150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스크로 생각했던 부분은 그 용도 변경의 문제와 그 다음에 1층 저 벽, 그러니까 별도의 기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 벽이 지금 하중을 다 받고 있을 그렇지. 텐데 저 벽을 터서 앞에 그 개방감을 주고 맞아요. 전면 가시성을 주는 리모델링의 보강 공사 금액 이것들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월 150만 원의 수익으로 네.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부분을 네.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무조건 싸다고 다가 아니고 정말 싸 보여서 이제 접근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용도 변경, 이 용도를 대장을 확인해서 네네.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변경이 가능한지 현황과의 일치 여부,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화조 용량, 네. 내가 변경하려는 용도에 이런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비도 투자해야 된다. 이 현황을 보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아까 뭐 정확히 시장 조사해가지고 네네. 가격을 판단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이득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과 이 행정 과정은 또 이렇게 네네. 노력이 필요하겠다를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네.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사놓으면 부동산을 사면 우리는 사실은 위에 건물도 사지만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게 사실은 투자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토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데 그 건물에 투입되는 자금은 굉장히 큰 반면 우리가 물론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한 금액이긴 하지만 안전 마진을 두고 생각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 우리 욕심만큼 그만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 이 건물을 매입해서 실제 사용할 사람, 그러니까 영업을 할 사람, 네. 영업을 할 사람이 3,500만 원이면 사실 여기 그 보증금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돈이고, 그렇죠. 내가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생각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임대를 놨을 때 보수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월세인데 880만 원만 나라에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저렴한 월세로 들어갈 수 있다. 네, 그게 결론일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입찰 마감 기한인데 내일 결과 나오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그 입찰을 하셔서 그 취득하시는 분은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영상 찍으면서 실제 임차인이 자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러면 그 김정화 씨, 탤런트 그렇죠. 김정화 씨 사례가 딱 그런 사례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근처에서 실제 영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다면 이 근처 지금 보증금이 억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3천 얼마에 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을 보증금이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실제 여기 1층에는 그 1,300만 원, 1,400만 원의 월세 가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잘 되는 집. 잘 되는 집. 네. 그러면 내가 1,300만 원을 내던 임차인이다. 그러면 월 88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그런 분이 이 가게 전체 컨셉을 잡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분위기를 내서 상품을 만드는 거지. 상품을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분은 성공한 투자가 되겠죠. 그야말로 이태원 클래스를 이룰 수 있는. 그렇죠. 네,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매입을 하면 정말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그런 있고, 사업 분들은 역량이 오히려 이거를 조금 입찰가를 높여서 여유가 더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보기엔 그렇죠. 그러면 입찰하실 수 있겠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죠. 임대 수익 투자로 접근하기엔 좀 어려워 리스크가 보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요. 참 재밌네요. 오늘 내용 참 정말 재밌었고 입찰 결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확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정말 재밌고 알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